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정치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의제된 논의들을 축약해서 전해드리면 식량 에너지 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새로운 냉전 양상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전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급망 혼란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국제통화기금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데는 식량 가격 상승이 절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 에그플레이션이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물가도 오르는 현상에 버금가는 충격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식량 가격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1960년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당초 단기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사태에 따른 양적 완화로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자 식량과 에너지 등 필수 품목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등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의 식량 위기에 처한 인구가 무려 2억 명에 이릅니다. 특히 스리랑카와 레바논, 시리아, 에티오피아 등 최빈국들의 타격이 심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물가 안정 실패는 물론 기득권층의 부패까지 겹치면서 정치 불안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전 세계 식량난으로 번지는 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은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히거나 파괴되고 있고, 러시아 곡물은 각종 제재로 인해 공급망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따져봐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칼로리의 12%를 담당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국가별 밀 수출 점유율을 보게 되면 러시아는 17.7%로 가장 많고요. 우크라이나는 역시 8%로 5위입니다. 옥수수 수출량은 우크라이나가 13.3%로 세계 4위, 러시아는 1.1%로 11위를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전쟁으로 흑해 지역의 밀과 옥수수 수출량은 각각 700만 톤, 6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식량 위기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곡물 창고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곡식뿐만 아니라 농기계도 파손돼 다음 파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곡물 약탈까지 이루어지며 농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2,500만 톤에 달하는 곡물이 쌓여 있는데 러시아군이 흑해 항구를 틀어 막으면서 수출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해당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 다음 농작물 재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FAO는 설명합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농업 기반을 다시 구축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식량 위기에 따른 식량 주권 확보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팜유 금수 조치를 내린 상황이고, 중국은 식량 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곡물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밀 수출에 대해 할당제를 도입했고요. 세르비아, 헝가리, 볼가리아 등 밀과 수출, 옥수수 제한에 나섰습니다. 이같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만 무려 35개국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위기에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곡물 소비량의 70%를 해외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 탓입니다. 세계 무역기구지요 WTO 사무총장은 부자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을 싹쓸이한 것처럼 식량 사재기를 하면 안 된다며 식량 위기 극복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면 개도국의 크나큰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국제사회의 에너지 공급 차단보다 더 심각한 식량 위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각국들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촌 전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터키가 61.1%, 아르헨티나가 55.1%, 스리랑카가 18.7%, 브라질이 11.3% 순입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에 달하며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에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상대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강도가 센 아시아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보다 인플레이션에 수월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 당국이 물가 상승 요인을 선택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펼쳐온 덕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물가 인상 속도가 늦춰진 만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절할 여력이 증대됐다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 금지령을 선포했다가 20일 만에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자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으려 240억 달러, 무려 3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인도도 수출 금지령을 속속 선포했습니다. 인도는 물가를 잡으려 밀과 닭 수출을 통제하는 중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음 달부터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달 360만 마리의 닭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밥상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와 달리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금리와 양적 긴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불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이전해도 막을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가 치솟자 유통 공용 기업들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각 업체 주가는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가계 자산이 줄어들자 경기 침체 우려가 거세졌습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단기간에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 4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급등했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였던 3월에 8.5%보다는 상승 속도가
다소 줄었지만 월가의 전망치 8.1%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한 해 전보다 30.3%나 높았는데 가솔린 값이 무려 43% 넘게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3월보다는 지난달 에너지 물가 오름세가 다소 꺾었지만 이달 들어 미국 휘발유 가격이 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식품 물가도 1년 사이 9.4%나 올랐고요. 자동차 생산도 차질을 빚으며 신차는 13%, 중고차도 22%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6.2%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였고요.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결과에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이어서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긴축이라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5월 3일이죠.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한 뒤 최소 두세 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약 15년 만에 처음 2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가까이 치솟은 데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에 나서 두 나라의 기준금리 역전이 임박하자 금융통화위원회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금통위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린 것은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처럼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인상에 나선 것은 그만큼 최근의 인플레이션 지표도 10여 년 만에 처음 겪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뛰었습니다. 2008년 10월 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냉전 2.0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 간 대결 구도 역시 주요 화두입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아시아 일부 동맹국의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만 인도, 중국, 브라질로부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S소련은 자유시장과 계획경제 간 경쟁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전 냉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제2의 냉전은 공급망 관련 안보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던 공급망이 이제 세계 경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공급망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3년도에는 현금과 주식은 쓸모없는 종에 불과할 것이며 특히나 주식 보유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물 자산이 최고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기가 어려워 노동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또 다른 팬데믹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앨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최근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많이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식량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신냉전 2.0 시대가 도래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는 물론 2023년까지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로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만큼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고려해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